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 하나를 들고 와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참 무겁죠? 이름 업종도 그쪽인데다가 중공업 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도 어느 정도 제법 되긴 하는데 한때는 정말 가볍게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뭐 꼭 누구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공업 쪽, 그다음에 발전, 원전을 하고 있는 종합 중공업 업체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발전용 플랜트 EPC 건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SMR, 해상풍력, 가스터빈, 뭐 ESS 장치까지 다 이제 고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신용 등급이 향상이 됐는데 이제 그 계열사 재무 구조 악화되고 하면서 이제 BBB 등급으로 뭐 이제 된지 한 2년 전에 이제 BBB 등급이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9개월 만에 BB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이 됐는데 이제 시장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재무 구조도 이제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제 상향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신용 등급이 향상됐는데 뭐 모든 신용 평가사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 상향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누적 신규 수주가 이제 9조 정도 된다는데 신한울 원전 3, 4호기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주기기 공급이 한 3조 정도 됐었고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발전 EPC가 이제 1조가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즈벡 뭐 LNG 발전소라든가 SMR 가스터빈 등 해서 그 수주를 이제 지난주에 9조 정도 했다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올해 예상치는 10조 이상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 예상은 뭐 15조에서 20조 잡고 있는데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비약적인 성장을 더 이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유럽에서 새로 이제 원전 사업을 수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원전에 유럽에서 원전을 지으려는 게 이제 대충 50조 정도 되고 중동 지역도 한 20조 정도 된다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 하는데 일단 3월 중에 이제 8조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약간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차세대 이제 세계 인류 상품으로 픽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우리나라는 풍속이 저 저쪽 대만이나 아니면은 저쪽 서유럽 뭐 그런 쪽하고 달리 이제 풍속이 좀 느린 점이 있는데 그런 국내 환경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국산화율도 70%가 넘기 때문에 국내 산업 기여도에서 이제 고평가를 받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형 원전, 그다음에 SMR, 해상 풍력까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하는 어떤 대표적인 업종군들을 고루 포진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대표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SMR 관련해서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규제 개선이 진행이 돼야만 수혜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현재는 SMR 관련된 어떤 그 인허가 관련해서 현재는 대형 원전에 초점이 맞춰진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이 불가한 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이 좀 애매한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있고 애먼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게 원래는 가장 크게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고 주가가 흐르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살짝 올라가다가 20년 11월 정도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렸는데 그 이후에 강하게 돌파한 때가 이제
한미 정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동맹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무거운 주식이 엄청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한미 정상이 이제 해외 원전 시장 뭐 공동 진출을 한다 해가지고 뭐 원전 동맹을 맺는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이라든가 뭐 이런 노이즈들 생기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밀어주는 거 없이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부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려가면서 이렇게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까지 거쳤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2020년 10월 그다음에 이게 오타인데 이게 오타네요. 이게 20년 10월 11월이고 22년 2월 그다음에 이제 2020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년 2월 그다음에 20년 10월 그다음에 이제 23년 들어서도 10월 11월 이쯤에 계속 지금 장기 입현 하단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390선을 깼다가 이제 240선에 그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출이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어떤 이런 화려했던 그 비상을 꿈꾸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이제 보시자면 현재 이제 15,130원인데 14,000원 정도 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현재가 부근부터 천천히 모아 가시면 이제 기존에 고점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비중 확대 시간이 된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가격 이하에서 모아 가시면 이제 1차 18,000원, 2차 22,000원으로 끌고 가시되 지금 현재 이제 고가였던 물론 이제 원래 최고가는 한참 더 그 전에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 고가인 3만 원대를 한 번은 트라이 하러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간에 대한 거는 뭐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거의 저점대로 보여지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월봉을 올려봤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55월 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그 지금 추세선이 저기 점점 이제 우상향하고 이제 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는 있어도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